네, 한밤의 미주라 4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20일 화요일이고요. 네, 오전 1시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새벽 1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12시 점심시간이 뉴욕 시간, 동부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얼만큼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S&P 500 같은 경우는 0.4% 정도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우존스가 3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왔던 다우존스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상당히 빠지는 측면이 좀 많은 그런 장세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다우존스 30개 기업 중에 단 5개 기업만 상승하고 있고 25개가 빠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S&P 500이 오늘 좀 힘을 못 쓰네요. 전체적으로 테크주에 몰리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1.9% 이상 2.4까지 올라갔네요. 2.4%까지 상승하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진짜 전체적으로 애플만 오늘 조금 반색하는 모습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기사처럼 지금 AI 기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만 오늘 나온 기사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아까 또 이야기도 해주셨었죠? 정상무 연구원님.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수치들이 좀 좋게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그 안에서 중국 얘기가 금요일에 나왔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로이터를 통해서 러시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러시아 정부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아이폰 구매량이 2003년의 같은 기간보다 4배가 많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로이터 발이고요. 모스크바에서 베도모스티라는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로이터가 받아서 전해 주었는데요. 자, 러시아에서 왜 이렇게 아이폰을 많이 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구매량보다 1월에서 9월까지 4배의 구매량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1분기 기준이었겠죠. 3분기가 아니고 1분기입니다. 아이폰 관련 계약 금액이 690만 루블, 그 전년 동기 160만 루블에서 아주 대폭 상향됐죠. 4배 가까이 지금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지금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업무용이 아닌 어떤 용도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로이터에서 방금 전에 나왔던 일간지 베도모스티라는 일간지의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구매량이 상당히 폭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샀을까요? 갑자기 러시아가 튀어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기사가 나와서 들으면서 오잉했네요. 심지어 애플이 러시아 수출을 중단했음에도 최신 아이폰 16 시리즈가 러시아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회적으로 그럼 사간다는 거잖아요. 코카콜라도 사실은 판매가 금지됐는데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팔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4배 가까이 팔렸다라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는 측면인데 아마도 오늘의 상승률은 러시아 때문은 아니겠죠. 이런 소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무슨 수치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테슬라가 1% 넘게 빠지다가 현재는 0.8%까지 그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을 왜 줄이지 하고 기사를 간단하게 좀 찾아봤는데요. 제 화면 지금 나오고 있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 발표회에서 로보택시 관련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열렸던 공개 행사에서 많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서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직접적인 로보택시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이전에는 사실 테슬라의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공개 행사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핵심 사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과연 3분기 자동차 판매 이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일단은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로보택시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락폭을 좀 줄여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자체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또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사실 테슬라 주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테슬라 주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실적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또 바뀔 수 있는 올해 부분이고 2분기에 $140까지 갔던 테슬라 주가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도 예측이 되진 않지만 일단은 이니셔티브, 네.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고 AI 기반으로 가고 그다음에 내년에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보급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중국에서의 FSD 승인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시장에 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지만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오전 6시에 어닝콜이 시작이 되는데 너튜브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세요. 네.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될지 투자의 판단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나왔던 주요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오.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사이버 트럭과 앞으로의 어떻게 차량들이 진행이 될지도 좀 관건이다. 그리고 시장 예측은 우리가 봤던 로보택시가 지금 보면은 스티어링 휠이 없었고 네. 브레이크는 악셀이 없었잖아요. 네. 여기에다 붙여서 모델 2가 나온다. 아, 없었던 건데 이걸만 붙여서 모델 2로 나온다. 양산형으로 나오되 물론 뭐 아. 윙 이런 거는 없겠지만 네. 왜냐하면 로보택시의 생산 출시 가격이 $30,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그 단가 모델 2의 단가가 고정되거든요. 네. 25,000~30,000달러인데 그러면은 모델 2가 이 로보택시 기반으로 과연 나올 것인가? 참고로 블룸버그에서 올해 상반기쯤에 모델 2가 확정됐다고 보도한 적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가격대가 좀 내려와 있으니까 기대한다라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감감무소식이긴 한데 네. 일단은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델 2가 어찌됐든 나오는 것에는 부정을 하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네. 또 20분밖에 사실은 로보택시 행사에서는 말을 하지 없었잖아요. 않았는데 네. 그런 것은 이제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러면은 테크데이로 간다. 아하. 왜냐하면 따로 행사가 또 열립니다. 인베스터 데이가 있고요. 있고. 테크데이, 뭐 일종의 뭐 로보데이, 뭐 이런 거 기술을 있죠. 알려주는 네, 뭐 배터리 데이도 있고. 배터리데이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테크데이, 배터리데이에서 더 많은 것을 사실 되게 마치 그 테슬라, 스페이스 X의 스펙을 안내해 주듯이 그렇게 하는 설명회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진짜다라는 아하. 분위기가 사실은 트위터상의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더 많다라고 네. 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실적이 내일 모레 나오긴 네. 합니다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반면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진짜 시장의 예상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숫자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전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0.8%대 약세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오늘은 테슬라만 빠지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뭐 실망하지 사실. 마시고요. 또 테슬라는 오후에 정말 강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퇴근할 때 되면은 굉장히 강해지는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자, 제가 오늘 하나 기사를 갖고 온 것 중에 테슬라의 잠재적 경쟁자로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오. JP 모건이 자 단기적으로 콜을 외친 네.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혹시 샤오뱅이라고 아세요? 샤오뱅? 샤오팽, 샤오펑? 샤오펑. 샤오펑. 네. 네. 이게 이제 발음에 따라서 아, 네. 그렇죠. 엑스팽이라고 이제 네. 상장이 되어 있는 샤오펑, 네. 샤오펑. 네, 샤오팽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오늘 JP 모건에서 자 콜을 단기 매수 콜을 낸 기사가 있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네. 한번 JP 모건이 어떤 리포트를 냈는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앞으로 이 샤오펑 엑스팽이 네.
빅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촉매제로 충분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JP 모건이 이야기를 내놨는데 보니까 여기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중국계이신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그 점 감안하시고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할 때 우리나라 외신이지만 우리나라 기자가 쓰시거나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쓰시면 조금 더 잘 쓴다. 뭐 그치.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샤오뱅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주가가 보시면은 10달러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2% 가량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타깃 프라이스를 14달러까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버웨이트 등급까지 주면서 이 업사이드를 30% 이상 가져간 오늘 네. 샤오펑의 모습인데요. 일단 10월 24일 날 참 날짜도 얄궂죠. 테슬라가 실적 실적 발표를 발표하고. 하고 그 다음 날 테크데이를 연다 그래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네. 마치 그 화웨이가 애플의 그 신작 신제품 공개하는 낼 때 날. 같은 날 신제품 발표를 한 듯이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 10월 24일 날 테크데이를 여는데요. 여기서 샤오펑의 앞으로의 차기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5%의 분기 전분기 대비 지금 PV 그로스인 이 4분기를 이야기했고요. 4분기 가면은 이제 분기 대비 35%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좀 조정해서 20에서 35%를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JP 모건이 정확히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잠시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21,000달러가 조금 넘는다라고 네. 샤오펑의 주력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네. 지금 모델 3,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35,000에서 4만 달러 선인데 보조금을 받아도 3만 달러 중반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21,000달러라는 이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게 또 이제 유럽의 관세와도 연관이 있는데 그렇죠. 이 중국 전기차는 수출을 할 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상당히 깎아서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를 할 때 사시는 분들이 물론 세금적인 혜택을 보지는 못하지만 네. 그냥 사도 전혀 무방하지 않게 무방하게 21,000달러까지 내려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납품 매출액이 77%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네. 양적 성장이 특히 내년에 많이 올라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캐시플로우도 좋은 상태다라면서 단기적으로 콜 보는 지금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네. 단기 매수 콜을 발표했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사실 그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 관련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이었는지 어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무라 증권에서 CATL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TP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시장 침투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마켓시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뭐 종목들이라든지 다른 전반적인 그런 지수 추종이라든지 ETF 쪽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샤오펑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LFP 배터리라고 하는 계열에서는 3원계 이 배터리. CATL이 네. 세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네. 3원계에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에서 어떤 기술을 GM과 포드와 합작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 도요타가 만들려고 했던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중단된 네. 상태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은 엄청나게 끌어올려져 그렇죠. 있다. 그리고 일단 싸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싸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비아디 네, 전기차 이제 비아디. 승용 부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샤오미 전기차 출시 소식도 네.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대 기아차도 지금 두려워하는 상대라는 점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되게 시장의 눈을 딱 꽂히게 하는 소식은 잘 없어요.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좀 잠잠한 날이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저희도 어떤 기업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궁금한 건 없으실까라는 네.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스피릿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까지 굉장히 위기를 겪었다가 네. 오늘은 이제 이 내년도 채권 상환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했다는 소식이 네. 오늘 좀 들어와서 오늘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자, 캔뷰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네. 자, 밴드 에이드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 데일 밴드 밴드. 있잖아요. 그거 원조의 밴드 네. 에이드인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 린스테린까지 만드는 회사인데 캔뷰의 이 지분을 스타보드 밸류라는 행동주의 펀드에서 인수를 하면서 캔뷰의 가치 존슨앤존슨 산하에 있던 분사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장성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네. 우리 성정모 연구원은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네, 일단은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럼요. 오르는데요. 6% 이런 장세에서 6%가 올랐다. 네. 그거는 뭔가 있다라고 뭔가 생각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제가 너무 그렇게 퉁쳐서 얘기했나요? 아니요.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시장이 막 재미있게 흘러가고 혹은 막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이랬으면 저희도 막 이렇게 방송을 했을 텐데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컬러를 띠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막 달려서 방송을 하는 것도 그게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희가 항상 이제 방송하면서 보는 지표가 로이터 통신을 좀 열어놓고 보는데 그쵸. 로이터의 업데이트 시간이 2시간 전입니다. 네, 뭘까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 네. 일단은 시장 소식이 없다. 로이터에서도 일을 안 한다. 로이터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 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큰 기업이라고 손꼽힐 만한 기업들이 특히 뭐 마소라든지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낼 수가 없죠 지금. 좀 대부분 굉장히 작은 업체들, 네. 조그마한 회사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시장 시가총액이 작은. 적은. 네. 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만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AI 솔루션 관련된 업체 서비스나우 서비스나우. 스타트업이지만 상당히 AI 섹터에서는 솔루션 업체로 네. 이게 많이 좀 각광을 받는 요즘 이름이 많이 들리는 회사인데 네. 서비스나우가 오늘 모간 스탠리에서 등급을 상향했던 오버웨이트 등급을 이퀄 웨이트로 내렸습니다. 어허. 하향 조정을 한 소식이 들어와서 네. 시장 가치가 지금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모양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비스나우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지금 사실 시장에 상당히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네. AI로 솔루션을 하겠다. 네. 특히 기업들을 상대로 한 AI 솔루션이라는 게 되게 현재까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네.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지금 추억을 회상하는 채팅이 굉장히 활발한데 네. 그 와중에 MSTR이 솟구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MSTR. 저희도 동시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MSTR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주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 2.5% 가량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0.4%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왔군요. 네,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새로운 내용이 좀 나오면 MSTR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코인 관련주인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좀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MSTR을 한번 봤으면 함께 봐야 되는 게 코인베이스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 코인베이스는 현재 마이너스 3.6% 지금 찍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반등은 독자적인 반응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코인 관련된 어떤 반응이 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해서 옵션 얼마에 지금 전체적으로 숏이 걸려 있다. 그래서 지금 8만 달러 이상의 연준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8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대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더블락에는 일면 탑으로 올라와 있고요. 네. 나머지는 굉장히 지금 딥한 소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는 굳이. 조금 어려울 네. 것 같고 요 소식은 네. 크립토 관련해서 하나 소식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비트코인 ETF 유입세가 굉장히 막대한 상황에서 저도 지금 이 기사를 지금 처음 봅니다. 센티멘트가 screaming risk on이라고 어허. 번스타인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투자 심리를 좀 이야기할 때 네. 피어 앤 그리드 지표를 그쵸. 보잖아요. 크립토에서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랬을 때 지금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나라는 내용이 번스타인의 리포트로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소매거래 정서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해리스의 명확한 정책 성명을 해석하면서 시장은 하방 위험을 발견하고 덜 걱정하는 것 같다. 참 무슨 이거 말일까요? 말이 좀 어려운 것 네.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또 점심시간 들어가면서 더 슬로우해지면서 네, 저희도 슬로우해지는 모습. 저희도 네, 점점 더 자, 슬로우해지고 그러면 월스트리트 저널 있습니다. 원 일면 탑에 뭐 있는지 네. 이런 타이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 저는 저의 블룸버그는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블룸버그도 멈춰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디즈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디즈니의 후임이 지명이 됐다라는 어허. 건데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CEO 이야기를 제임스 고먼이라는 분이 이제 CEO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전직 모간 스탠리 CE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형 CEO가 어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초에 CEO가 밥 아이거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자, 보드 이사회 의장도 동시에 교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마블의 성공 이후에 굉장히 좀 침체기를 겪었고 특히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증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밥 아이거가 다시 등판을 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디즈니의 정체성을 바로잡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밥 아이거가 디즈니가 마블을 성공하고 나서 한 1, 2년쯤 네. 상당히 그 LGBT라는 그 성소수자에 집중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었다라면서 그거를 약간 원복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을 좀 가졌었고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엇갈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 밥 아이거의 후임이 지금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모간 스탠리 출신의 제임스 고먼이라는 분이고요. 자, 이분이 would become board chairman. 이분은 이사회 의장이고요. 내년 1월 2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마크 파커 이사회 의장을 대신해서 제임스 고먼이 모간 스탠리 CEO였던 분이 자리에 앉게 되고요. 네. 자, 디즈니 이사회가 최근에 뭐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체를 통해서 좀 쇄신하는 분위기를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저거 눌러보다가 확인을 하게 됐는데 별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네요. 독일 닥스 지수도 1% 빠졌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함께 1% 넘게 빠졌고 유로스톡스 지수도 0.6%가량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글을 보니까요. 역시나 실적 시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빠졌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0.7%, S&P 500도 0.4%, 나스닥은 그나마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0.1% 약보합권입니다만 러셀 2000 지수의 낙폭이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1.4%까지 그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빅스 지수가 5%까지 그 상승폭을 다시 키워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4.176까지 올라가면서 불안 심리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서 엔달러 환율 150엔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는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그래도 2,700불 위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2,734불 이어가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도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유가 반등을 하고 있죠. 현재 원유가 2% 가까이 올라주면서 70불 계속해서 지지해내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함께 1.5%대 강세 보이면서 7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의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2%가량 빠지면서 66,000달러, 이더리움도 함께 1%대 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S&P 500에서 상승을 이어가고 하락을 이어가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현재 3%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캔뷰 짚어드렸죠. 스타보드의 지분 인수와 함께 현재 6%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대 강세, 슈마컴이 현재 1.9%대 강세. 오늘 룰루레몬의 주가가 좀 좋습니다. 1.6%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슐럼버거 저희가 오프닝하면서부터 계속 짚어드렸죠. 1%대 강세입니다. S&P 500에서 상승률 상위로 지금 제가 정렬을 했는데 많이 안 오릅니다. 보면 익스피디아 같은 종목들이 1%, 우버도 1%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빠지는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깃이 3%까지 그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워너브라더스도 3%대 약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도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온세미컨덕터 2.8%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플랜 쪽이 계속해서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죠. CVS 헬스도 현재 2%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슬로우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월요일장인데 좀 기운이 좀 덜 나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기운이 안 납니다. 저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과 티키타카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제가 굉장히 욕을 먹을 것 같은. 티키타카까지는 못해도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주요 지금 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거나 네. 혹은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마블 테크놀로지가 1.8%가량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블 테크놀로지가 오늘 JP 모간의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화면은 없고요. 네.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피디님이 화면 준비하고 계셨죠.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화면 마블 테크놀로지 하나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JP 모간의 할란서라는 애널리스트가 자, 반도체 섹터가 새로운 업사이클이 시작되는 전환점에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내놨고요. 네.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가 차기 반도체 섹터 성장에서 편승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와 주문형 반도체, 네. 우리가 아스키라고 하는 수요 증가로부터 수혜를 갖고 있다라면서 아마존과 구글, 대형 클라우드 업체의 이런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가 필수적인 조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칩 재고가 개선되고 있고 반도체 섹터가 내년에 들어가면 실적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두 회사에 대해서 네. 오늘 탑픽으로 JP 모건의 이 서 애널리스트가 남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때문일까요? 오늘 1.85% 네, 정도 맞아요.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정확하게 좀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렇게 말이 멈추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네. 그래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대 강세. 괜찮다고 하네요. 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합니다. 제 화면에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 차트 띄워놨는데요.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밀리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8%대 강세로 81.31달러. 이 정도는 뭐 오늘 훌륭하지 않을까? 네, 오늘 이 정도의 주가는 굉장히 땡큐인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고냉커 화면을 보면 가끔 깜짝 놀라는 왜요? 게 지금은 약간 한국 버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은 저는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보여서 제가 어이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글로 보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한글로 이제 송출이 되는 게 조금 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를 반성하는 이렇게-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여러분과- 반성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더리님께서 마벨이었구나라고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별 차이가 없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발음상으로 마블과 마벨의 맞아요. 중간 발음에 가까워서 이게 이게 또 한국어 나오는데 한국식 표기가 되면 마벨이 마벨이 되는 거라서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딜사이트에서 경로우대 없나요?라고 투덜이스만. 아니 오늘 댓글창을 저희가 보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이 지금 7080으로 지금 넘어가는 바람에 네. 네. 그 뭐죠? 저는 모르는 이야기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께서 너무 심취해 계셔서 왜 모른다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바닥에 뭐죠? 무슨 칠? 이렇게 뭐 마룻바닥에 락스칠인가요? 락스칠 왜? 락스칠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코팅하는 거? 그 뭐예요, 여러분? 저는 몰라가지고 제가 연기한다고요, 여러분? 연기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왁스칠 한다고. 저는 네, 속된 말로 미싱이라 그러죠. 그런 말이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신도시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룻바닥이 있는 학교를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라디에이터와 에어컨과 함께. 삐걱대는 바닥을 모른다고요? 네, 좀 모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미싱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 네, 어머, 그냥 넘어갈게요. 안 해본 척 했다고요? 안 해본 척이라니요. 진짜 몰라서 그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새 초등학교는 네, 초중고는 학생들이 뭔가를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쵸. 저희 때는 저희가 다 책상 밀고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거기다가 왁스질까지 네. 해서 심지어 네. 저는 제 기억이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책상이 나무니까 네. 이렇게 하다 까지잖아요. 네. 그럼 주기적으로 리스칠을 하잖아요. 그래요? 전 그것도 해봤어요. 네. 지금 죄송해요. PD님은 바닥에 초치를 하셨다고. 이거 그만할게요. 이런 얘기를 네, 그만하래요. 이런 얘기를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그 교실에 그 뚱뚱이 TV죠. 프로젝션 TV라고 하나요? 그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 옷 갈아입는 곳. 네. 브라운관 TV 진짜 큰 거. 그런 게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달라요, 여러분. 네. 자, 휴메나가 요즘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1.5% 오늘 빠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휴메나가 네. 생각보다 휴메나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걸 느꼈어요. 왜요? 왜냐면 휴메나가 변동폭이 되게 극심해서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종목인가 봐요. 네. 굉장히 그 뭐랄까 모험심을 자극하는 그런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네. 변동폭 한번 오. 한번 보시면은 네. 말도 안 되는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하거든요. 네. 현재 1.6% 오늘도 또 빠지고 있는데 휴메나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보험 서비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게 메디케이드고 네. 메디케어는 이제 실버 보험이라 그러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보장하는 보험 중에 메디케어 네. 이거를 회사에서 팔아요. 네. 그 정부의 뭐랄까 수급을 받아서 회사에서 이제 민간 보험에서 팔게 되는데 재밌는 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수입과 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돼요. 여기서 최근에 휴메나가 이 굉장히 상위 등급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매년 이 보험 평가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그런 데서 평가 등급을 주는데 이게 과락을 한 거예요. 어머. 내년도 떨어져 버린 평가에 과락을 한 거예요. 이제 어머. 내년이 되니까. 네. 그래서 가입자 97%가 최근 줄어버리는 어머나. 가입자 97%가 한 달 만에 이탈을 하는 대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 달물로 한번 보시면은 주가 빠진 거 한번 쭉 빠진 거 한번 화면상에 왼쪽에 어머. 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여기서 완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머나. 엄청 빠진 적이 10월 초에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메디케어 서비스의 등급이 엄청 하향된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평가를 회복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면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최근까지 이 보험 지출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네. 휴메나의 메디케어 보험 등급이 낮아진 이유가 관리를 못해서였는데 그 이유가 보험비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치과 보험이면은 이빨이 치아가 고장이 나면 이제 보상을 청구하고 네. 뛰어가다가 다리가 다치면, 부러지면 네. 보상을 청구하고 네. 그 비율이 너무 높아진 거야. 아. 왜냐면 메디케어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저소득층. 노년층. 노년층. 메디케이드가 케이드. 저소득층. 네, 죄송해요. 이제 외우세요. 네. 메디케어가 노년층인데 노년층이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너무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수급하시는 분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지급 비율이 높아졌군요. 지급률이 너무 늘어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과 이 등급이 급전직하를 하게 되면서 아하. 최근 휴메나가 문제였는데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그것도 보험을 또 관리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대요. 아, 그걸 관리하는 회사 관리하는 또 회사가 따로 또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아. 되게 재밌죠. 네. 이게 미국의 보험 체계는 사실 저도 미국인이 아니라서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공부를 한 바로는 네. 관리 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이 따로 메디케어 있어요? 보험을 만드는 회사와 네. 이거를 가지고 관리해서 사람과 연결 컨택 해주는 회사 따로 있는 건데 있어요? 미국의 3대 이 보험 관리사, 메디케어 보험 관리도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네. 보험 관리사가 세 군데 있는데 CVS, 시그나,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아. 가지고 있는데 CVS는 아실 거고 네. 유나이티드는 저번 주에 실적 지금 발표해서 발표했고. 지금 난리가 난 네. 그 회사. 시그나도 지금 4% 빠지고. 네, 계속 또 빠지는 그 회사 아시겠고 네. 시그나가 있는데요. 네. 시그나와 사실은 올해 초와 작년에 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아. 이 휴메나가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갈 때 한창 잘 나갈 때. 탑급이었으니까 이게 인수해서 관리사까지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와의 원스톱으로. 완전 접점을 끝까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어머나. 왜냐? 이거를 미국의 FTC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지를 따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허할 것 같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어머나. 자기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게 있었는데 오늘 이제 주가 부양 목적이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합병론이 나왔을 때 풀이장에서 올랐습니다. 어머나. 근데 이게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확인이. 됐는지 네. 1.5% 이상 음흠. 현재 빠지는 모습 네. 보여드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10분을 얘기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CVS도 더 빠지고 있고요. 휴메나도 1.3%대 약세를 보면서 더 지금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지금 시그나도 4.5%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즘에 좋은 뉴스들이 없네요. 실적도 그렇고 유나이티드에서도 0.9% 상승이지만 그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트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붉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하루고요. 엔비디아만이 지금 독주를 좀 하고 있어요. 141달러 선까지 터치를 계속하면서 2%의 상승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애플만이 0.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는 0.6% 오늘 뭐 큰 변동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이 1%까지 빠지다가 낙폭을 좀 줄여냈네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가 다시금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1.1%
2% 빠지면서 218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와 함께 지금 부동산 쪽 약하고요. 홈디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점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홈디포 본 김에 현재 1.9%대 약세 보이면서 407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타깃 같은 경우도 여전히 3% 넘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때문일까요? 이 금융주 단에서도 낙폭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사상 최고치 찍고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네요. 2.3%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1.8%까지 그 하락폭을 좀 전반적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있는 아멕스입니다. 현재도 2.4%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약하네요. 1% 빠지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JP모건도 함께 0.8% 이상의 낙폭 그려내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와중에 지금 넷플릭스가 상승 전환했어요. 상승 전환이요? 넷플릭스 지금 0.85% 올라가면서 770달러 다시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즈니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1.3%대 약세, 워너브라더스가 3%까지 그 낙폭을 좀 키워내고 있고요. 실적 발표 잘 하고 오늘 장에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저력이 진짜 콘텐츠의 힘은 대단해요. 위대하다. 그러니까요. 콘텐츠의 힘. 제가 그 생각을 오늘 네. 우리 국내장에서 딱 들었어요. 뭐 어떤 거요? 이 누구죠? 그 브루노 마스랑 아, 누가 이제 콜라보를 했죠? 그 블랙핑크의 로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요, 로제 맞는 거 로제와 블랙 브루노 죄송해요. 마스가 콜라보레이션을 한 이제 아파트 APT 아파트라고 표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엄청 중독성이 있는데 네. 오늘 YG 플러스 상한가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로제가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냐면 블랙핑크 팀으로는 YG랑 계약이 되어 있고요. 개인으로,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다 솔로 계약을 각자 했어요. 그래서 제니랑 지수 같은 경우는 혼자 레이블을 세웠고 로제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잘 알아? 이거 다 리포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다 주가랑 관련이 있어요. 왜 YG 플러스가 상한가 같겠습니까? 그 YG 산하에 있는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YG가 오르는 게 아니고 YG 플러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근데 굉장히 친한 것 같더라고요. 로제랑 브루노 마스랑. 저는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흔드는 영상을 눈으로 볼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저는 그걸 봤어요. 로제가 그 브루노 마스가 자기 얼굴이 그려진 쿠키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네, 그걸 보더니 미쳤나봐 이러고는 막 먹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운 모습이었는데 진짜 블랙핑크가 사실 그 YG 지금 그 합정동에 있는 사옥을 다 지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콘텐츠의 힘은 진짜 대단하다는 걸. 콘텐츠 힘은 대단하다. 네, 오늘 느낍니다. 콘텐츠 주도 다들 올랐더라고요. 네, 또 그 에스파가 지금 컴백을 했어요. 오늘 컴백해서 왜요? 저 이거 기사라서 아는 겁니다. 아니요, 에스파가- 되게 세심하게 알려줘서 네. 고마워서 그래요. 에스파가 컴백을 했고요. 또 지금 BTS 멤버들이 속속들이 전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하이브의 캐시카우는 BTS 오늘 아니겠습니까? 2% 올랐죠. 네, 하이브의 그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BTS가 컴백을 정말 신기한 했고. 게 제이홉이 전역을 하는데 주가가 뛰어. 그냥 근데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주가가 뛰는. 그것도 그렇고 워낙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최근에 또 4분기 되면은 또 이 콘서트 쭉 돌면서 전반적으로 엔터 콘텐츠주가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아니었습니다만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넷플릭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뭐 디즈니 플러스 얘기도 뭐 디즈니의 뭐 이사회 의장이 교체가 되고 CEO가 교체가 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니까요. 네. 뭐 콘텐츠 뭐 OTT 보실 분들 열심히 함께 보시면서 투자에 참여하시고요. 네. 그렇지만 밤에는 저희랑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방송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워낙에 이제 화요일 내일부터 네, 몰려 나오기 핫해지죠. 때문에
상당히 핫한 그런 시즌을 앞두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잠잠하다. 네, 슬로우하다. 오늘 다우존스가 300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지금 CNBC와 블룸버그에서 동시에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속보를 조금 전에 티커로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측면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뉴스보다는 지금 지수라든지 지금 보면 금이 네, 사상 매크로. 최대치잖아요. 최고치잖아요. 네. 오늘 방금 나온 CNBC 기사는 네. 지금 이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은이 올해는 금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제가 은이 엄청 올랐잖아요. 아니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은 관련 ETF 상품들이 엄청 급등했거든요. 예.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은이 거의 40% 가까이 올랐고 네. 골드가 32% 올랐는데 이제 투자로 봤을 때는 은이 지금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다시 바닥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기술적인 건 읽을 수 없습니다만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은에 대한 기대감이 금보다 지금 높을 수도 있다라는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네. 지금 나온 그런 화면 보고 계십니다. 네. 은 현재 상승세 한번 볼까요? 현재도 2% 넘게 오르면서 금보다 더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 금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금값 0.2%대 상승하면서 2,737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가 오늘도 2% 넘게 상승하면서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33달러. 네, 33.99달러. 가볍네요. 가격 자체가. 네. 그럼요. 가격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가격대이긴 투자 시기가 합니다.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찾아보니까 올타임 하이가 2011년 1월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가 38.6달러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업사이드가 약 한 지금 얼마나 있는 건가요? 지금 한 33, 20%좀 안 되게. 18% 정도 예. 있는 것 그 정도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자 올해는 아마 수익이 상당히 있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리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구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세에 들어와 있고요. 또 중국에서의 중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전인대를 기다리면서 전반적으로 철강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전인대 지나면 모르죠. 아유, 뭐 네. 모르겠죠. 네, 또 오를 가능성이 항상 뭔가를 네. 내놓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시진핑의 예전에는 연임 이런 걸 결정하느라고 정치적 이슈에 묻혔지만 올해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5%가 되냐 마냐 성장률을 가지냐 마냐를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올해는 뉴스라든지 경제 이슈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정지됐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조금 더 밀어주는 걸로 속보가 나온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미국 내의 얘기니까 네.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